깊은 밤 편안한 잠을 위한 이야기 꿀잠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 민중들의 해악과 삶의 비극이 뒤섞인 판소리계 소설 변강쇠와 옥녀 설화입니다. 흔히 성적인 이야기로만 알려져 있지만 이 안에는 억압된 인간의 본능과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던 유랑민들의 고단한 삶이 녹아 있습니다. 천하의 음남과 음녀로 불린 두 인물을 통해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과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옥녀로부터입니다. 평안도 월경촌에 살던 그녀는 비범하게도 청상살이라는 기구한 팔자를 타고났습니다. 그녀와 인연을 맺거나 심지어 접촉한 남자들이 모두 목숨을 잃는 저주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9번 시집가서 9번 과부가 된 옥녀는 마을에서 쫓겨나 정처 없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강인했지만 그 강인함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해치는 덫이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 저에게 이런 독한 팔자를 주셨습니까? 저는 단지 사랑하고 살고 싶었을 뿐인데 제 사랑이 모두의 목숨을 앗아가는군요. 한편 삼남 지방을 빌어먹으며 떠돌던 변강쇠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다른 기고를 가졌으나 온갖 굳은 일을 회피하고 그저 놀고 먹기만을 좋아하는 천하의 게으름뱅이였습니다. 에헴, 이 변강쇠의 기계와 능력은 땅바닥의 뒹굴 제목이 아니지. 허나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 어찌하겠는가. 하루 세끼가 제일 큰일이로구나. 이 두 기구한 운명의 남녀는 개성으로 넘어가는 길목, 청석관의 주막에서 운명처럼 마주칩니다. 옥녀는 변강쇠를 보는 순간 그의 남다른 기골에 자신과 같은 기운을 느꼈고 변강쇠는 옥녀의 화려한 미색에 단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기구한 팔자를 알았지만 유랑민으로서 겪는 고독과 본능적인 욕망은 그들을 지체 없이 부부의 연으로 맺게 했습니다. 그들은 청석관에서 하룻밤에 혼례를 올리고 새로운 유랑길에 오릅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전국을 떠돌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옥녀는 강인한 생명력과 생활력을 바탕으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고 품을 팔아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강쇠님, 제발 가만히 계시지 말고 뗄나무라도 해오세요. 이대로는 오늘 저녁밥도 굶게 생겼어요. 아, 옥녀야. 내 기골이 이런 하찮은 노동을 할 제목인 줄 아느냐? 나는 힘을 쓰는 일보다는 그저 이 자리에서 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니라. 게다가 뗄나무는 산에 널렸으니 굳이 내가 나서야 할 이유가 있더냐? 변강쇠는 여전히 게으름과 쾌락만을 쫓았습니다. 옥녀가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주색 잡기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노름판에서 옥녀의 폐물까지 탕진하는 못된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각자 남편을 죽이는 팔자와 천하의 게으름뱅이라는 사회적 굴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삶에 대한 의지와 욕망을 노동으로 승화시켰지만 변강쇠는 자신의 강한 본능과 기고를 오직 향락에만 썼습니다. 결국 그들은 도시와 마을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가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두 사람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리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정착하기로 결심합니다. 지리산 골짜기에 초막을 짓고 살게 된 변강쇠와 옥녀. 옥녀는 여전히 부지런히 밭을 일구었지만 변강쇠는 여전히 게을렀습니다. 그는 뗄나무를 구하는 것도 귀찮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땔감이 바닥나자 변강쇠는 산에서 우연히 커다란 장승 무리를 발견합니다. 이 장승들은 마을의 경계를 지키고 악귀를 막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오호라, 저기 크고 단단한 나무들이 가득하구나. 굳이 힘들게 산을 헤맬 필요가 없겠어. 에라 모르겠다. 이까진 나무 토막들 땔감으로 최고지. 변강쇠는 신성한 장승들을 마구 베어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수호신을 욕보이는 천지간의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곧 천지신명의 노여움, 즉 장승동티를 부르는 행위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변강쇠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장승들의 복수는 실로 처참했습니다. 그의 온몸이 퉁퉁 붓고 기골이 좋던 사내는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옥녀야, 옥녀야, 내가 왜 이리 아픈 것이냐? 춥고 배고픈 것도 서러운데 이 고통은 어찌 된 일이냐? 강쇠님,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베어낸 그 장승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어쩌려고 천지신명을 노하게 했단 말입니까? 결국 변강쇠는 비명 행사하고 맙니다. 옥녀는 이제 10번째 과부가 되어 지리산 골짜기에서 남편의 시신과 홀로 남겨졌습니다. 변강쇠는 자신의 욕망을 함부로 썼던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게 된 것입니다. 옥녀는 남편의 시신을 치르기 위해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소문을 들은 누구도 청상사를 피하기 위해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한 옥녀는 혼자 힘으로 남편의 시신을 치르려 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전국을 떠돌던 각종 유랑민, 거지, 백정, 상역군들이 옥녀의 사연을 듣고 지리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회에서 소외된 변강쇠와 옥녀 같은 천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변강쇠의 시신을 치르려 하자 시신에는 또다시 기이한 재앙이 닥칩니다. 변강쇠의 시신은 장승의 저주를 받아 흡혈귀처럼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붙여버리는 재앙을 불러왔고 장례를 치러주려던 사람들마저 시신에 달라붙어 고통받았습니다. 이 기이하고 해악적인 재앙은 이 작품의 백미입니다. 죽음마저도 웃음거리로 만드는 민중의 해악이 극대화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대뜩이라는 인물이 나타나 기지를 발휘하여 시신을 수습하고 사람들을 구출합니다. 이 모든 비극과 해악 속에서 옥녀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딛고 다시 유랑길에 오릅니다. 남편을 잃었지만 그녀는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와 욕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강쇠와 옥녀 설화는 단순히 쾌락을 좇는 이야기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조선 후기 억압된 사회 속에서 본능적인 욕망과 생명력만으로 버텨야 했던 유랑민들의 처절한 초상이자 죽음마저 웃음으로 승화시킨 강인한 민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꿀잠 이야기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 옥녀처럼 어떤 고난에도 꺾이지 않고 편안하게 잠드세요. 안녕히 주무세요.